넷플릭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가 시작되면 영화관도 못 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재택도 해야 되니까 뭔가 TV를 더 틀게 되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들 보니까요. 그 코로나가 정말 심해졌던 2020년 2월, 3월 정도를 기점으로 넷플릭스에 대한 검색량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그 밑에 넷플릭스에 그 가려져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왓챠 이런 것도 올라갔어요. 그 최근에는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보통은 저는 넷플릭스랑 왓챠를 둘 다 보거든요. 근데 SNS에 봤더니 넷플릭스와 왓챠를 구분할 때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넷플릭스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거죠. 많은데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왓챠는 이거 정말 저 공감하는데 문득 보다 보면 진짜 어디에도 없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있다고? 이 영화 없다고? 뭐 이 드라마가 있다고? 이 드라마가 없다고?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 하면서 그 왓챠의 신기함을 가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왓챠를 못 끊었어요.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랑 왓챠 이렇게 둘 다 보는데 그 실제로 넷플릭스에 계신 분들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몇 가지 이제 서비스를 하겠죠. 근데 넷플릭스의 고민을 잠깐 볼까요? 찜한 콘텐츠가 있잖아요. 지금 넷플릭스들 많이 보시죠? 많이 보시는데 그 내가 찜해놓은 콘텐츠로 여러 가지를 담아 놓잖아요. 그러면 보통 넷플릭스에서 이 사람들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선 이 사람들의 성향을 열심히 분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지금 뭐 힙합, 비트, 다큐 이런 것들을 좋아하네. 뭔가 이 사람은 굉장히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뭔가 음악에 계속 심취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최신 영화보다는 뭐 언브레이커블, 뭐 그래비티 이런 영화들도 좀 보네.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정의를 하는 거죠.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접속을 하면 너 예전에 이거 보고 싶어 했잖아. 그걸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찜해놓은 영상 중에서 내가 계속 알고리즘을 이 사람한테 밀어주면 안 본대요. 자기가 보겠다고 찜해놨잖아. 한 달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안 보고 자꾸 찜해놔. 계속 그 찜해놓은 목록만 계속 늘어서 어느 날 정리를 하죠. 들어가가지고 찜해놓은 것 중에 정말 볼까 말까, 내가 계속 볼 건가 말 건가를 계속 지워요. 리스트에서 지우고 다시 또 그걸 보냐? 안 봐요. 다시 찜해놓고 이 넷플릭스의 분석가들이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근데 실제 소비자들의 언어를 보면 막 키득거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매번 뭐 볼지 모르다 잠들지 않냐?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으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넷플릭스의 그 데이터 분석가 사이언티스트들은 뭘 분석해야 되는 거야? 요즘 온라인 활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온라인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을 되게 이끌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 볼 때 본인이 관심 있는 것만 막 찍어서 보면 그걸 관련된 영상만 보잖아요. 저는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주로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시기마다 다른데 저는 요즘에 막 덥고 이러면 뭐 몰래카메라 이런 키워드로 해서 그 개그맨 분들이 많이 나온 영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 거 키면 항상 그런 웃긴 영상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그 영상을 보면 이게 조회수가 뭐 몇십만이고 이 사람 구독자가 한 130만 뭐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편향된 거, 이미 데이터가 편향됐어요. 내가 보는 세상을.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알고리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쇼핑 데이터 보다가 어떤 상품이 관심이 가서냐 한번 클릭을 해본 거예요. 다시 인터넷에 닫았죠. 다시 인터넷을 열면 그게 계속 쫓아다녀서 옆에 배너로 뜨잖아요. 그게 다 내 정보가 넘어간 거예요. 쿠키 값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쿠키 값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그 컴퓨터의 창을 뭐 리셋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윈도우 창이 아니라 그 웹브라우저죠. 리셋하지 않으면 그 쿠키가 계속 내가 어떤 데를 검색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들여다보는지가 있죠.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는 개인정보 정책이 강화가 돼가지고 거기에 내가 그 사이트를 들어가면 쿠키 정책에 동의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계속 그렇게 시대는 바뀌는 거죠. 이게 내 정보는 뭐 이미 뭐 전 세계를 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기는 하고 여전히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을 알게 모르게 이끌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리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쇼핑을 하고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일부 그 넷플릭스 사례처럼 알고리즘 추천이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문화권에서 저는 영화나 뭐 이런 것 같은데 이 지금 제가 벌서스라고 해서 왼쪽 선택의 선택 2를 뒀잖아요. 왼쪽은 이거죠. 서울대가 추천한 올해 책, 알라딘 MD가 추천한 새로 나온 책, 리뷰가 많이 달린 판매자의 물건, 유튜버가 추천한 맛집, 평론가가 추천한 영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명작. 오른쪽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검색하고 하는 것들을 반영해서 넷플릭스처럼 AI가 추천하는 도서, 맛집, 영화, 드라마. 네, 궁금해요. 이 양쪽에 있을 때 어디에 혹하시는 것 같으세요?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시겠어요? 1번, 2번 댓글 한번 써주실까요? 2번? 2번? 그럴 수도 있죠. 아, 진짜? 아, 진짜로? 아, 전 2번이 되게 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들 그러시나 봐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럴 수 있죠. 1번하고 2번 좀 갈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알고리즘 시장이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면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소비하고 쇼핑을 하고 물건들을 막 사고 이런 활동이 있다면 저는 지금의 광고 시장이 그렇게 커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네이버의 총 수익원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미 뭐 네이버는 광고 플랫폼이 되었다라는 얘기들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광고, 그 유튜버도 광고 문제가 한창 심각했고. 그러니까 사실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탄탄하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봐서 계속 추천을 해준다면 광고 홍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알고리즘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근데 알고리즘은 아시겠지만 머신러닝, 딥러닝이에요. 내가 어떤 규칙을 만들어냈지만 개수수로 학습을 한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얘기는 하니까. 근데 그것들을 조절을 내가 맘대로 하는 순간 나는 또 공격을 받는 거죠. 알고리즘을 조작한다고? 이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양쪽의 시장이 적절하게 지금은 빅데이터 시장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광고 시장을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고 또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 이런 분에 계신 분들은 뭐 그런 알고리즘을 계속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여러 시장으로 나뉠 수가 있죠. 넷플릭스 가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내가 넷플릭스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까? 싸다라고 생각을 할까? 그러면 비싸다라고 생각하고 싸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뭘까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는 거죠. 사실 생각보다 자주 안 봐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만원, 한 달에 만원은 별거 아닌데 나에게 그 만원은 넷플릭스만 만원이지 뭐 왓챠도 같이 보잖아요. 한 5, 6천 원 되죠. 거기다 뭐 웨이브 아니 뭐 티빙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구독을 하잖아요. 아, 내가 티빙을 본다고 시작했던 건, 내가 넷플릭스를 본다고 시작했던 건, 내가 TV를 볼 때 예전이면 KT든 SKT든 LG U+든 가입을 해서 라이브로 방송되는 TV에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깝다고 해서 그 넷플릭스나 왓챠나 티빙이나 웨이브를 선택을 했는데 안 보잖아요. 안 보니까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다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을 때 한 가지 발견된 시장이 있어요. 어떤 시장이냐면 내가 본다라고 하는 거가 뭘까? 내가 영상을 소비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게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바뀐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영상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봐서 내가 한 편을 다 봤어. 내가 책을 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책을 보고 나한테 남는 게 있어야지 아깝지 않은 건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틀어놓는 시장이 생겼어요. 내가 집에 혼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막해요. 이게 예전에는 집중을 한다고 ASMR이라는 걸 틀어놨는데 비대면 시대가 되면 그 막 속삭이는 거 말고 누가 옆에서 크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전에 전통적인 TV 채널, 라이브 채널이 아쉬운 거예요. MBC 같은 건 틀어놓을 수라도 있었는데 내가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영화면 안 돼. 영화면 집중해서 봐야 되잖아요. 내가 틀어놓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들은 뭐예요? 예능이거나, 그렇죠? 놀면 뭐하니? 뭐 아니면 예전에 무한도전 이런 거 그냥 틀어놓는 거죠. 아니면 드라마여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넷플릭스에 관련된 키워드들을 보면 넷플릭스 영화 추천, 뭐 드라마 추천, 뭐 요금제, 가격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 지금 보시는 장면에서 이게 잘 안 먹네. 잠깐만요. 네. 요런 좀 지점을 보시면 여기 보셔 같이 뜨는 게 지금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넷플릭스 가격. 내가 드라마를 하나 틀어놓을 게 필요해 라고 했을 때 넷플릭스 가격을 검색하는 거 가입하겠다는 거죠. 뭐 틀어놓을까요? 예전에 봤던 로맨스 드라마. 다시 한번 볼까? 틀어놔. 하루에 다 봐도 돼요. 예전의 정주행은 내가 그거를 틀어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정주행은 틀어놓는 거죠. ASMR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내 옆에서 속삭이고 내가 뭔가 잠들기 전에 혹은 집중하는 그런 소리, 백색 소음이 아니라 그냥 틀어놓고 집안에 휘젓고 돌아다닐 때 괜찮은 뭔가 말이 귀에 꽂히면 웃기도 하고 뭔가 멋있는 장면이 나오면 그냥 지나가다가 샤워하고 머리 털면서 딱 흘겨보기도 하고 그냥 그게 계속 틀어져 있는 거죠. 이런 시장이 생겼다는 거죠. 뭐 넷플릭스에 제가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영상을 소비하는 시대에는 보는 재미뿐만 아니라 뭔가를 틀어놓고 그런 재미를 느끼는 시장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앞에서 뭔가 샤이 트럼프 샤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드러내놓고 누가 물어보면 나 틀어놓으려고 구매했어라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구매했는지 아닌지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저걸 해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들여다보면 이거 틀어놓고 계속 정주행해서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영상을 소비하는 달라진 문화다.